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지역이 강원도 어디입니까? 원주시 예, 문막. 문망예. 예. 예. 지금 여기 고추가 오늘 2025년 5월 18일인데 예. 남부 지방에도 이렇게 큰 게 많이 없어요. 예. 턴을 재배 안 하면. 요거 턴을 재배한 겁니까? 예, 터널이요. 예, 턴을 재배했다가 벗긴 거예요. 예. 예. 언제 왜 일찍 이렇게 벗겼습니까? 아, 이거 더 두는데. 아, 이게 예. 우회가 이렇게 크니까 다 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그 활창 이게 높이하고 부직포 높이가 예. 요거를 요 두 개 크니까 간신히 덮었어요, 처음에. 예, 예. 이게 자라니까 우회가 다니까 예. 우회가 타. 예, 예. 그래서 벗겨놨죠. 아, 요런 거 지금 예. 상단에 탄 우회 거. 안 돼. 안 단데는 괜찮은데. 예. 그래서 벗겼죠. 벗겼다고, 예. 여기 여기 나무 젓가락으로 베베 꽈가 해놨는데 이거는 움직이지 말라고요. 움직이지 말라고. 예. 이걸 그렇게 다 붙들어매야 되니까 예. 이게 빨라 아주. 아, 꽈가 예, 양쪽에는 꽈가지고 요리 한번 꼬고 요리 한번 꼬고. 예. 그럼 엄청 빨라 해기가. 아, 나무 젓가락 요렇게 해놓으면 예. 꽈가지고 밑에 줄하고 해가 되니까 여기 꼼짝 안 한다, 그죠? 예. 바람이 안 흔들린다. 예, 그리고 여기는 했다가 지금 뭐입니까? 여기 고추 심은 날짜는 언제 심었습니까? 4월 20일 날이야. 4월 20일 날이야. 예. 4월 20일은 여기 뭐 눈 오고 그럴 때 아닙니까? 아, 눈도 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런데도 일찍 막 내려가서. 일찍 심었다, 그죠? 예. 마지막 썰이 오고 눈 온 데가 언제까지 왔습니까? 그게 20일 전에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그랬어요. 한 18일, 17일 그 사이. 그러면 4월 17, 18 예. 그때도 그때 눈이 왔었어요. 눈이 왔다, 예. 우박도 오고. 그럼 그 전에 심어서 이게 그래서 이제 20일 날 심었죠. 아,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예. 4월 20일에 4월 20일에 심어도 여기는 뭐 그 뒤에도 썰이 오고 그러잖아요. 예, 사리가 와요. 근데 이제 부직포를 들어가니까 예. 그 견디더라고. 아, 부직포를 씌웠다. 예. 예. 하여튼 뭐 아주 좋은 방법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말뚝을 요렇게가 양쪽으로 벌려가지고 끈을가 묶습니까? 아니면 안 묶고요. 그냥만 이렇게 놓으면 돼, 이렇게. 요거 여기 다시 여기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옆에다가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끼우고. 예. 그렇게 했을 때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줄을 띄워야. 예. 아. 이게 넓어지지 이렇게. 그러면 말뚝이 이제 세 종류인데 요놈 하나 있고 이거 V자 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요놈 하나 있고. 근데 여기에는 예. 여기에 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이렇게 날개가 있어요. 예. 위에 이렇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 밑에는 간격이 좁은 거고 위에 예. 넓은 걸로. 아, 저걸 맞춰가지고. 벌려준다. 예. 그러면 요 말뚝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굵기별로 달라 이렇게 끼우는 게. 예. 이제 하우스 파이프에 끼우는 게 있고 이렇게 아. 가는데 끼우는 게 있고. 지주에 끼우는 게 있고. 내가 이렇게 맞춰야 돼. 예, 그래서 한다. 지금 여기에서 매년 따는 고추량이 200평 정도에서 몇 건 정도 딴다고요? 건고추도 600건에서 한 700건. 예, 강원도 지역에서는 잘하는 겁니다. 예. 꼬부러진 건 많이 안 남아요. 예, 그렇게 많이 안 나. 예,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고추하고 그건 어때요? 마지막에가 더 좋아요. 그렇죠. 고추가. 예,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예. 요거 심을 때 네. 비료는 얼마나 주세요? 비료는? 여기에 200평에다가 예. 단 한 번 비료. 예, 그거 한 포. 예, 또 이제 고등어 그 퇴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게 50평에 하나씩 뿌리는 건데 그거 4포. 예, 그리고 요소 한 포. 예. 그렇게 줬어요. 그래, 지금은 요 감시량이 잘 좋거든요, 얘가. 네. 예, 그런데, 여기 중간에 이시 측정해 보면, 99.9가 수분도 나오고, 이시도 9.99가 나오고, 온도 22도 5분 나오는데, 예. 요 중간에다 뭘 집어였는가, 야? 김계씨, 그러니까 오늘 18일이죠. 예. 15일 날. 예, 15일 날 가운데다가 두 알씩. 예, 예. 집 두 알씩 먹죠. 그러면, 요 놈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예. 다음에 첫 고추 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추가 안 달릴 수가 있어요. 아. 너무 가까이 비료량이 많으니까.
그럴 때 비료값보다 중요한 거는 고추가 많이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고추가 적게 달리게 된 주 원인이 구멍뚜루가 집어연 가까이 들어있는 비료. 예, 예. 그게 여기다가 묻으면 괜찮아요. 놀고래 여기 묻든지, 네. 놀고래 여기다가 비료를 뿌리면 괜찮은데, 흙골에 너무 가까이 들어있는 비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비료는 옆으로 번져나가고, 그럼 고추는 다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장애가 발생하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게 장애가 올 수도 있는 단계다. 그럼 여기에 보면 흙골에 여기에 비료를 보면 여기는 또 비료가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긴 비료가 없죠. 예. 그래 줬던 비료가 많이 줬다 그랬는데 수분 30.7% 이시가 0.37.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은 심을 때 비료를 이제 100평당 요수 한 포에 완효성이나 그 한 포 정도 들어가고 골 만들 때 그러면 요소를 한 포를 100평에 먹었으니까 깜실해. 그럼 200평이 여기가 완효성 두 포에 요소 두 포가 들어가야 돼. 그럼 깜실하기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고추가 이제 완효성도 먹고 할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 놀고래 여기다가 비료를 첫 비료는 고추 뿌리가 많이 안 뻗어나왔으니까 양쪽으로 100평에 한 포씩 뿌리지. 그럼 그럼 여기다가 요소 두 포를 뿌리면 완전히 뽀얗게 미끄러지 자빠질 정도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주면 그렇죠, 아주. 그래 주면 뿌리 나오는 거하고 딱 맞으지. 아, 그것도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방법과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지. 많이 주렁주렁 달렸을 때. 그렇죠.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고추가 여른 게 요렇게 길이가 긴데 가늘어진 게 나와요. 길이는 긴데 약간 가늘어질 때 그쯤에 비료 주는 타이밍이다. 비료 주는 시기가. 그때 정도 비료를 줘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가 여기 엮고 저기 엮고 막 이래 하면 그게 잘못하면 나무가 안 크고 첫 고추만 열었다가 뒤에 한참간 쉬어버려. 예, 마디가 이게 짤막짤막한 건 있잖아요. 마디가 고추 마디가 땀박땀박 붙어 있고 고추가 안 달리는 신기가 나와. 그거는 우리가 구멍 뚫어가 연 비료 때문에 그래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한금을 농부에서는 구멍 시비를 권장 안 해. 고추밭에는. 그래서 흙골에 주면 돼야 되는데 흙골에 주는 방법을 해야지. 이게 이제 타이밍이 늦어 버렸는데 이거 지금 다 안 먹었으면 이거 덜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덜어내고 여기에서 비료 두 포 정도 더 들었다고 해서 고추 뭐 한두 근만 더 따면 되는데 그죠? 그런 전체 양에 보면 비료값보다도 비료가 역할을 잘못해가 장애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너무 가까이 뭐 한 숟가락만 줘도 장애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금을 농부에서는 고추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고추는 구멍 좋아하지 마라.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제 사이사이마다 다 떨어가 이었다는 거 여기 사이에. 가운데. 예. 그러면 이게 녹는 순간에 비료값이 올라가 버려요. 녹으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멍에 떠 보면 99가 나와요. 수분이 99에 이시가 9.99 나와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요 사이에 뿌리는 금방 뻗어나가요. 알고 보면 사실은. 그럼 한 뼘도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가 한 뼘 남짓밖에 안 되는데 20cm 돼. 요 비료는 여기까지 뻗어갔어요. 그럼 요야가 여기까지 나오면 얘는 잘못하면 장애가 일어나 버려요. 먹는 양만큼 물처럼 먹어내면 되는데 비료는 그 양을 못 먹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뭐 사이에 뚫어 엮고 있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요 흙골에 놀골에 주워놔도 된다. 날아가는 놈 좀 날아가고 도망가더라도 그게 더 경제적이다. 더 고추를 많이 따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행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조금 저가 오니까 조금 달라졌지. 예. 여기 이 고추 모종은 몇 월 달에 심어가지고 한 겁니까? 2월 초에요. 2월 초에. 2월 초에 씨앗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20일 키워가지고 이제 가시열 했다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4월 20일 날 정시가 된 거죠. 고추모는 몇 개를 키워요? 모종은? 한 15,000개.
여기 어때? 15,000개를 다 못 심는. 들어가는 게 여기 한 800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15,000개 다 어디 갔어요? 팔았죠. 그러니까 고추 모종을 갖다가 어차피 이제 지가 해놓은 거니까 예. 같이 키워가지고 이제 팔았지. 그런데 고추 모종을 그 한금을 농법 하니까 어떻던가요? 아 좋더라고요. 그게 그 시키는 데다 요소하고 예. 그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린이나 칼라, 예예. 설탕. 그거 하고 여기서 하니까 잎이 아주 반질반질한 게 아주 고추모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고추모가 이렇게 좋냐고 예. 이게 좋더라고요. 짱짱하지. 예예. 이 작물들은 어릴 때 육묘가 좋아야 네. 1차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지. 그렇죠. 아주 육묘가 대도 실하고 예. 아주 좋았어요. 아주. 짱짱하게. 예. 그런다고 키가 쭉 늘어지지 않아지. 예. 키도 빵빵한 게 시커먼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전부 와서 보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냐고 아주. 예. 아 영양제 좋은 거를 많이 줬다 그랬지. 예. 보약을 먹어야 잘 좋은 거라. 예. 근데 좋더라고요. 식물이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산악이 많아서 농토가 많이 없지. 네, 여기는 문, 뭐 밭이 별로 없어요. 여기. 문막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사가지 가요. 그렇죠. 여기 이제 그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한 번 갔다가 잡수신 분들은 예. 아주 계속 가져가요. 해마다. 예. 맛 좋고 좋다고 예. 해마다. 그래서 뭐 한 사람이 가루로다가 뭐 20근씩 40근씩 막 이렇게 가지고 가. 그렇지. 근데 몇 사람 안 가져가도 다 파는 거예요. 예. 한금을 농구엔 고춧가루 비쌌죠. 15,000원씩. 당연히 우리가 아이고 이 가루로다가 2만 원씩 받았어요. 이 가루가 비싸게 받는 분은 25,000원까지 받고. 예. 저희는 여기서 단골이니까 예. 그냥 뭐 2만 원씩 해서 전부. 예. 그래 2만 원씩 팔면 그분들이 고추 가루가 맛있어가. 아, 좋다고요. 다른 걸 한번 사 먹어보고 예. 도로 또 저가서 아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예. 또 좀 다시 달라고. 예. 그러지. 예. 김치 담아놔도 저 김치 색깔이 다르지. 예, 다르고 아주 맛이 좋고 색깔도 좋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째 계속 가져가요. 아주. 예. 딴 데서 안 사요. 뭐 황금을 먹고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설탕 쓰니까 뭐 병도 잘 안 하지. 예, 깨끗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예. 여기가 좁으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그때 열어가. 이제 약을 못 치니까 그때 이제 탄저병이 오더라고. 아 그때야. 예. 아. 그때 약을 칠 수가 없어 들어가질 못하니까 예. 여기가 꽉 우어서가지고. 그 저 끝고추 익히는 방법을 예. 배웠다 그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하면 마지막 끝고추가 우리가 다 익힐 수가 있는데 예. 그거 다 못 익히면 그것도 양이 많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아주 끝고추가 엄청 많이 달려 아주. 그 팽당 한 2근 정도가 끝까지 달려 있어요. 예. 2근 정도. 엄청 달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잘하면 강원도에서 5건 따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3건 넘게 따는데 그러면 2건이 끝고추에 들어있는데 그걸 못 따고 있거든요. 올해는 끝고추 익히는 방법을 썰이 오기 한 45일 전부터 활용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배워가지고 해야지. 예. 그러면 그 끝고추 평당 여기 2건씩 따면 400건이 늘어나가 뭐 700건에 400건 하면 1000건이 넘게 나와요. 그 1000건이 넘게 나오면 여기서 괜찮아요. 그 정도 나오면 고쳐놓으면 예. 그런데 1000건이 여기 200평에서 100평당 5건. 그럼 1000건이 나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되는 게 나와요. 평당 10만 원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판매를 그렇게 하니까 비싸게 팔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작은 우리가 텃밭 규모지만은 우리가 이래 소일거리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소일거리 해도 충분하다. 재미가 있다. 고추 모종 해가지고 15,000개 해가지고 한 14,000개 팔고 그리고 또 여기 고추 해가지고 또 하고 이러면 연금보다도 더 많은 게 그렇죠. 예.
그 황, 올해도 시키는 대로 제가 열심히 저거 배워가지고 다 배웠어요. 예, 그저 이건 우리 모종 가져간 농가들도 네. 황금어농법을 가르쳐 주면 비용도 적게 들고 돈은 많이 나오고 고추는 그 흙골에다가 놀골에다가 비료를 줘야 농사가 잘 되지 그 구멍을 뚫어 엮거나 뭐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보다 뭐 가물고 해도 이거 놀골에 여기 줘놔도 여기 먹습니다. 여기 줘놔도 여기 줘도 먹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갖다가 비료를 잘 하려고 뭐 점적으로 엮고 뭐 관절 엮고 그래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놈의 고추가 달려가지고 달리가 주렁주렁 내렸을 때 이제 긴 것이 열긴 열었는데 가늘어지는 게 나와요. 가늘다. 많이 열긴 열었는데 가늘다. 그 시기에 여기 비료를 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파리가 여기에 지금 이파리들은 요렇게 길쭉하게 나와 요것들이. 예. 다음엔 둥글게 나와. 그건 필요가 없다 소리. 아, 요 이파리가 길쭉하게 나와야 되는데 둥그러지면 필요 없어요. 둥글면 없다 이거. 예, 약간 둥그러지고 하트 모양 둥그러져요. 그럼 무조건 둥그러지려고 하면 계속 비료 줘야 돼. 여기 깜실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얇아진다. 히득거리하다. 약간 누름빛이 약간 돈다. 그러면 무조건 비료 줘야 되고. 그러면 하면 고추를 지금보다도 더 봐도 금방 할 수. 예. 그래서 요 고추 이파리가 보면 여기 길쭉하지. 예, 예. 요 길쭉하게 잘 생겼어. 예. 그런데 여기 둥그러져. 아, 여기 둥그러지고 하트 모양은 둥그러져요. 요 길쭉하게만 나오면 비료가 충분히 있다. 근데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둥글게 나와요. 마디가 짧아지고 키가 순이 안 크고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흙골에다가 첫 비료 줄 때는 100평에 놀골에 한 포씩 주면 되고 두 번째 비료 줄 때는 반 포씩 자주 주면 돼. 100평에 요소만 주고 그래야 많이 딸 수 있다. 다른 건 주지 말고 요소만. 예. 밑비료 주는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만 주면 되고 그리고 요소만 주라 하는 게 여기 새파랗지 땅이 예, 예. 여기 인산이 많아서 그래. 여기 화면에 보면 새파랗게 되지. 비가 오고 나면 새파랗게 되잖아요. 여기 땅이. 예. 여기 새파란 거 여기 인산이라. 예. 그래서 새파랗게 땅이 여름에 보면 비 오면 땅이 새파랗지. 네. 그게 퇴비를 많이 하고 인산 성분이 많아서 그래. 그럼 요소만 충분히 줘도 돼. 가리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 주고 그 그린하고 칼라 옆면 시비 설탕하고 자주 해주고 또 기름 소독을 하면 질병이 없어. 기름 소독. 물 500에 이제 물 20리터에 지금 그건 늦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바닥에 하는 건 넣고 이제 이파리에 대주는 거. 아, 이 밑에. 잎에 하는 거는 이제 그 남도 촌놈 신태수 씨가 개발한 거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 나와요. 거기 보면 물 한 말에 식용유를 50에서 100cc 정도 그 퐁퐁 100cc 그 경험이 없으면 물 한 말에 식용유 50cc에 퐁퐁 100cc 그 다음에 골드그린 60에 설탕 120 고래 엮고 저녁밥에 설금설금 치놓으면 진딧물이 잘 안 생기고 나비가 안 와요. 아. 그 모기도 없어. 그 고추 딸 때. 오. 그 지금 이제 여기 두둑을 해놓고 난 뒤에 심기 전에 그 물 한 마리에 식용유 그 1리터에 네. 퐁퐁 100cc가 싹 치놓으면 여기도 벌레도 더 없고 좋다는 거지. 지금도 이제 여기 이제 고추 옆으로 여기에서 요 놀골에 여기에다가 식용유 물 한 마리 1리터에 퐁퐁 한 100cc 가지고 싹 치놓으면 벌레들이 잘 안 생겨요. 어떤 그 퐁퐁이 이렇게 좋아요? 식용유. 아, 식용유. 식용유를 써야 되는데 식용유를 썰라 그러면 퐁퐁 이시에 물에 식용유 풀리잖아요. 그래서 식용유가 퐁퐁 쓰는데 나무에 이거 작물에 살포할 때는 소량을 써야 되고 바닥에나 작물이 안 돼 있는데 밭두개 저는데 병이 안 오게 하는 거는 식용유를 1리터까지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걸 많이 넣은 거는 고추에 치면 고추가 죽고 풀이 죽어요. 그래서 많이 넣는 거 적게 넣는 거 차이가 있다. 예. 기름 냄새가 나면 나비들이 냄새가 나서 안 와요. 나비들이 알가로 안 와 여기다. 나비들이 와서 알을 까기 물은 넣지 말고 식용유만 넣고 퐁퐁이 넣고요. 물 한 마리. 아, 물 한 마리에. 예. 그래가 가에 밭두개하고 싹 치놓으면 벌레들이 잘 안 와요. 아. 여기는 살로 가면 죽는다. 냄새가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지. 예. 벌러지더라 안 오면. 예. 좋죠. 야, 고추 딸 때 그 저 목이 없으면 좋고. 고추 딸 때 모기 없애는 방법은 이제 고추에 저 직접 살포하는 거, 물 20리터에 식용유 뭐 50에서 100cc에 퐁퐁 100cc 넣고 골드 그린이나 칼라 60cc에 설탕 120g 넣고 살포하면 된다. 여름 장마기에는 설탕을 더 넣어도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러면 병도 없고 더 좋아요. 그래 나중에 끝고추 딸 때 그때 우리가 그 시기에 약을나 영양제를 안 뿌려서 병을 한 거예요. 그때 가을에 이제 가을 장마 오잖아요. 그때 그 영양제를 안 써서 그래. 그땐 약도 안 치고 돼. 예. 야 여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쳤어요. 예. 사람이 들어가야 뭘 치지. 예. 여기 꽉 우어서가지고. 그 꽉 우어졌다 소리는 비료를 적게 줬다. 비료를 충분히 더 주면 놀고래 비료를 많이 주면 괜찮은데 놀고래 비료 안 줘서 키가 컸어요. 마디가 이렇게 짧아야 되는데 마디 쭉쭉 내려져 버려. 그거는 비료 이렇게 짧아지. 그렇죠. 비료를 충분히 주면 이파리가 새까맣게 주면 비료 많이 우리 반대로 알고. 짧아지고 고추에 비료 많이 주면 키가 큰다 그러잖아요. 네. 비료 작게 줘서 키가 큰 거다. 비료를 작게 줘서 키가 큰데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키가 컸다 그러잖아요. 네. 그 조사하면 반대라는 거지. 반대고. 예. 그래 비료를 충분히 주고 이파리가 감실이 하도록 비료를 감실이 할 때 또 살짝 주고 그러면 많이 주지 말고 약간 연해지면 막 비료 살살살 주고 요소비 주고 그러면 감실이 하면 마디가 짧아고 땀박땀박 고추만 크게 열어요. 전 이 관주 연구 복합 비료 예. 그걸 계속 넣어줬지. 그걸 주면 안 돼. 요소를. 막 그것도 기찬에 물 마주고 헛골에 주면 제일 수월했대. 한 번씩 헛골에 주고 막 그 호박갱이 슬슬슬 한번 긁어주면 비료가 도망 안 가고 그게 제일 낫다. 근심 걱정 없고 요 안에 요 안에 지금 호수 여기 두 개를 이어놨잖아요. 여기 양쪽으로 두 개 들었는데 여기다가 비료를 주면 겁이 나서 많이 주지는 못해. 200평에 주보이면 한 대박 정도밖에 못 주지. 그렇죠. 그래 주갖고 물 배가 고파서 안 돼. 그래 양이 작으니까 마디가 이렇게 쭉쭉 커버리지. 어떤 거는 한 뼘씩 늘어져 버려. 마디가. 비료 적게 주면 마디가 이렇게 늘어지고 비료를 충분히 먹으면 이거 짧아져. 그래 손가락 길이 한 마디 안에 두 마디 정도, 요 복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땀박땀박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컸다는 거는 비료가 작아서 그래. 비료 작게 주면 마디가 쭉쭉 늘어져. 그렇죠.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에 그런 내용들이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잘하면 이 농가들 텃밭을 해도 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종을 파란 게 만 몇천 개 가져간 그분들이 요걸 이제 알게 되면 고추도 그 사람들도 잘 따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황금을 농구 대표가 다니면서 구멍뚜루가 비료 주는 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그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그 장애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는 뭐 헛골에 주는 것보다도 경제적이지 않다. 비료 값은 물론 적게 드는데 고추 농사 지면서 고추를 많이 따야 되지. 그렇죠. 많이 따는 게 목적이지 뭘. 비료 몇 포 더 들었다. 그 비료 값 그거는 고추면 서너 건만 따가 팔아도 그 돈인데 그렇죠. 예, 그게 제일 낫겠다. 하여튼 올해도 황금을 농법을 하셔가지고 고추를 지금 올해 부족했던 게 놀고래 비료 주는 거하고 비료가 부족해서 키가 컸다. 작게 줬으니까.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녹이 가지고 조금 주는 거 의미가 없다. 차라리 흙골에다가 요소를 계속 줘라. 요소 주면 키가 작아져요. 작게 주면 키만 크는 줄 알잖아 전부. 그렇지. 작게 줘서 많이 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네. 예. 하여튼 해마다 해보니까 황금발농법 고추 사 먹은 사람 좋아하고 네. 농사도 그런 대로 뭐 잘 되지. 그렇죠. 예. 풋고추 따 먹어보면 맛이 어떻던가 요 맛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고추도 맛도 달고 그렇다고. 예. 체질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저거 한 사람들은 하여튼 계속 가져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깜빡 잊고 예. 그 이제 자녀들이 이제 사줘온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번 해보고는 또 전화가 와. 아유 이렇게 뭐 어떤 거 애들이 사왔는데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다시 좀 보내달라고.
그렇지. 예. 고추 맛이 뭘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그게 우리 김치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렇죠. 예, 김치 담그나면 하여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어농법 대표 박계일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오전 강원도 문막 지역에서 이 텃밭 농가 황금어농법에서 몇 년차 하신 어르신 농가에서 이렇게 영상을 갖게 됐습니다. 황금알농법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보면 텃밭을 해도 우리가 경영을 잘 하시면 뭐 연금만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100만을 벌려고 월 100만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텃밭만 해도 월 100만 이상 소득이 나온다는 거죠. 그 방법의 차이라는 거죠. 그 방법의 차이인데 여기 어르신이 700건을 따서 2만원씩 팔면 2724 1400만원을 여기서 200평에서 매출액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저가 왔다 가서 얼마를 더 해야 되느냐, 몇백 건을 더 따야 돼. 그러면 400건 정도를 더 따게 만들어서 끝고추를 익혀서 400건 더 따면 800만원 매출액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소 200평에서 2천만원 정도 매출액을 나오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의 차이다. 그래서 과학 농사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를 계속 흘러가면 우리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황금알농법 대표 발로 뛰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이 텃밭 농사에서 함으로 인해서 수익과 그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농사진 내 농산물이 소비자가 더 좋아하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소비자와 나의 직거래가 더 늘어나고 또 홍보해주고 그리고 남도 촌놈 신태수 씨가 개발한 유튜브에서 보면 남도 촌놈 나오는 기름 소독법 그거 활용해도 되고 어떤 기술력으로 하든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텃밭 농사하는 분들이 경제적 소득과 품질을 좋게 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소소하게 잘해서 그게 행복감도 있고 우리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 생산해서 고품질 좋은 먹거리를 먹다 보면 방금 내용처럼 맛없는 거는 외국에서 온 맛없는 고추를 막을 수 있다. 그래 우리나라 먹거리를 좋은 걸 생산해야만 외국의 농산물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농업의 기술이고 과학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이런 텃밭 농사에서도 황금알농법은 매년 황금알농법 애용해 주신 이런 보답으로서 오늘 여기서 영상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